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아 기사입니다.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과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유형에는요, 첫 번째로 일단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3% 프리랜서 분들이 있을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납세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가장 헷갈리는 케이스들, 그리고 가장 자주 누락이 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좀 퍽퍽하죠.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부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요즘은 뭐 배달 알바라든지 대리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소득이 적고 내가 남는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결손인 사업자분들 있죠? 남는 게 없다고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변동된 케이스인데요.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을 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서 우리가 연말정산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때 제출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내가 좀 실수를 했다, 넣지 말아야 되는 부양가족을 넣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업장 남는 게 없어, 결손이야 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22년도 중에 이제 폐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첫 해라서 결손이 났다가 다음에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 이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이 결손금을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고를 진행하셔서 이런 2월 결손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중에 이제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분들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의무도 무조건 납부 면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가세자 제도는 부가세법상 혜택일 뿐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과세자, 다른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놓치지 말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뭐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한 이런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만약에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증권사나 금융사와 확인하셔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경우의 수도 복잡하고 다양하죠. 이게 바로 이제 종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죠. 아무리 봐도 내가 신고 대상 유형에 해당되는지 아리까리하다, 이런 분들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조회 발급 메뉴에 세금 신고 납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거기에 뭔가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안내문이 뜬다면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알려주고 하거든요.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만 않으시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디자인텍스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네, 지금까지 김연아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